부부관계 좋으시죠? 육회, 통쾌, 상쾌하신 분 감사합니다. 육회 통쾌 상쾌는 변비약 선전인데.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는 거예요?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하시길래 나는 왜 인사 안 시키나 이게 그랬지. 또 우리가 호흡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호흡이 맞을 줄 알았죠. 아무튼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야 뭐 똑같이 지내고 있고요. 네. 저는 최근에 광양에 가서 매화꽃 피는 마을을 갔다 왔죠. 일단 집사람한테 욕을 엄청 먹었고 왜요? 지금 이 시국에 매화를 코로나 보러 시국에. 혼자 광양을 간다.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혼자 가셔서 욕 먹으신 것 같아요. 같이 가지 않고. 같이 가자 그랬으면 더 욕 먹어요. 우리 옆에 등산 안 하거든. 그러셨구나. 예, 아무튼 부부관계 좋으시죠?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지.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또 유쾌한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채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네. 서로 좀 인사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엘사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그냥 보름달 같은 저걸 뭐라 그래요? 이모티콘을 올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김태우님 여기서도 뵙는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인사해주세요. 정말 저희 그 모든 영상에다 인사해 주시는 우리 정말 그 애청자님이십니다. 대단하신 감사합니다. 분이시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세인장님께서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주셨고요. 엘사님께서 아까 기다리다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도 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부음 꼭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부담이 좀 돼요. 사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많이 기대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다 떨어져서 미천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계시고 육회, 통쾌, 상쾌하신 두 분 감사합니다. 육회 통쾌 상쾌는 변비약 선전인데. 그래요, 맞아요. 네. 예. 신구 그분 나오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 맛을 알아 이거. 네가 개 맛을 알아. 네. 네, 오늘도 또 처음부터 또 유쾌하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승태 변호사님도 한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모시잖아요. 모시는데 오늘 주제 3개를 받았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알아야 될 만한 맞아요.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실질적인 얘기고 아마 진짜 많이 반드시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 반드시 일어나는 분이고 또 전세와 임대차를 맞추신 분 그 다음에 채무 관계가 있으신 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쉽고 어려운 거를 쉽게 아마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입니다. 네, 이걸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뜨아하겠죠. 아니 무슨 연인관계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느 날 윗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가 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쿵쾅쿵쾅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죠. 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쿵쾅쿵쾅.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언성을 높였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네. 저도 층간 소음에 제가 피해를 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첫 번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법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원래 나는 우리 그 법률의 명칭은 그냥 한국어여야 돼요 원래. 근데 국어여야 되는데 영어가 무슨 법률 이름이 들어가. 그래서 나는 좀 저거 웃기다는 생각도 좀 갔는데
근데 저걸 꼭 스토킹 범죄에 처벌해 관는 법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 근데 저걸 적절한 단어를 이렇게 좀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만큼 뭐 사회가 바뀐 거겠죠. 근데 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킹이 확실히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층간소음. 그다음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아파트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 많잖아요. 많죠, 사실. 아, 나 저 사람 기분 나쁘고 쪽지 붙여. 네. 그다음에 찾아가. 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어요,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문을 부수는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실제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이 원래는 이제 진짜 스토킹 말 그대로 네. 연인들이나 남자들이 여자 쫓아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 내부의 문제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왜 문제냐? 지금 내용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가 뭐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행위는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 그 사람의 동거인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어떻게 공포심, 불안감? 뭐냐? 따라다니는 거. 네. 진로를 막는 거. 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 막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거. 그 부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편, 전화, 팩스, 그 다음에 또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이런 거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물건들을 갖다가 자꾸 갖다 놓는 거. 어쩔 때는 꽃다발 그 사람 집 앞에 자꾸 갖다 놔도 이것도 스토킹이야. 그럼 원하지 않는데. 꽃은 아름다운데 원치 않으면 상대방의 그렇죠. 의사에 네. 반하면은 이게 무조건 스토킹이 그렇죠.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분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무슨 꽃을 갖다 줘. 근데 나는 받기 싫어. 그래 네. 이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꽃다발 갖고 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이게 점점 주면 무섭거든. 어느 날은 빨간 꽃 줬다가 어느 날은 까만 꽃 줬다가 그래봐. 무섭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던 얘기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안 넘어가는 10번이 아니라 2번만 찍다가 잘못하면 구치소로 가요. 구치소로. 그러면 과거에는 스토킹 법이 없었으니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그렇죠. 조금 구체화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사실 있는 이거 옛날에 따라다니는 행위 맨날 그 학생들 뭐 맨날 여학생 따라다니고 했었던 거 그때 이런 거 나온 거 전부 지금 가면 다 깜빵 간 거야. 그게 80대가 좋긴 좋네요. 그럼요. 그때는 향수도 있고 그렇지. 뭐 자꾸 추억들- 여기다가 뭐 가방에다 뭐 꽂고 물건 전달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싫다는데도 친구들 끌고 와서 괜히 네. 놀리고 네. 이러면 스토킹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내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야. 네. 누군가가 갑자기 쫓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피하든가 도망가든가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도망을 제대로 가겠어. 만약에 이거 무서워서 겁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방법,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반복돼서 하면 정신 없어요 정말. 그리고 아까 지금 아파트 내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자꾸 매일 이렇게 쪽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그러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 뭐 그 누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얘기한다,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야. 네. 그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응급조치. 음.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에 현장에 즉시 나가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스토킹 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신고하는 거야. 112에다 신고하면 그 사법경찰 관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자리에서 너 이거 반복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랑 분리하거나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긴급 응급조치라든지 잠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심한 경우에는요. 응급조치긴 하지만 그 피해자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 상담소라든지 보호시설로. 이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범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 법률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사법경찰 관리. 네. 사법경찰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보면 긴급 응급조치가 또 있어. 네. 방금은 그냥 응급조치예요. 네. 근데 여기는 긴급 응급조치가 있는데 이때는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4조에서는
이게 관이야. 사법경찰관. 네. 아까는 사법경찰 관리. 이게 사법경찰 관리는 경찰관의 직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경찰 다 그렇게 보이지만 처음에 순경이 있잖아요. 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그 다음에 경감, 경정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서장쯤 되면 그게 총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너무 높으니까 신경 안 쓰지만 순경, 경사, 경장, 경사까지 거기까지가 사법경찰리예요. 그 다음에 위관급이라 그러잖아. 네. 우리가 중위 소위랑 똑같아. 네. 그 경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사법경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나누어집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이제 관이 더 큰 그렇죠. 거네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만약에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아까보다 세. 아까는 그냥 경고하고 안내하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이거는 100m 내 접근 금지를 하는 거야. 더 센 당신 거네. 100m 내 접근하지 마.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거 그런 거 보내서 전기통신에 이용한 접근하지 마. 이렇게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센 거지. 엄청 센 이거를 거네. 누구한테만 누구한테만 경찰관한테만 준 거예요. 음. 이거를 딱 하잖아요. 긴급응급 조치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해. 경찰관도. 마음대로 막 할 거 아니야. 네. 100m 접근금지 재판도 안 받고. 네. 그럴 때 사법경찰관은 이 긴급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지체 없이 검사한테 사후 승인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한테 사후 승인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이건 여기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 신고하면 되는데 그냥 법률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는 모든 인신을 구속하거나 사람한테 강제하는 거 누가 한다?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아무리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사가 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판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정 조치라는 게 있어. 야 이거는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본격적인 감정 조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걸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기기를 이용한 접근 금지, 네. 그 다음에 유치장애까지 유치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이거를 아까는 긴급 조치로서 잠깐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할 때는 이게 잠정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응급 조치를 한다거나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아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법상으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뭐 나중에 손해배상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네. 조치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우리 쿨TV 소장님에 완전 반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어요, 밥 한 번 먹어요. 그러다가 네. 형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요, 형이. 정말 무섭네요. 거기다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그 스토킹을 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는데 네. 이게 바뀌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네네. 특히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보복성이 있고 뭔가 위협이나 공포를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고 그 사람이 심리에 반하게 한다면은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2021년 3월 24일 그렇죠. 이게 시행은 지금 네. 10월 달부터 된 거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좀 여성들이나 좀 뭐라 그럴까 또 이런 분쟁 속에서 네. 그 남의 집 막 들어가고 우린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막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큰일 나겠네요. 예, 근데 이게 그 형사 사건이 자꾸 이렇게 그 강화되는 건 이건 좋은 사회는 아닌데 네.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막 80년대 막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 옛날에 막 강요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네. 뭐 후배들도 뭐 머리 박아도 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술도 강권하고 했잖아. 네.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게 바뀌는 게 네네. 예전에 비행기에서 담배도 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네. 담배 피는데 그거 네. 뭐 치워주고 이렇게 뭐 여직원이 치워주고 네네. 지금 큰일 네. 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면서 법도 거기 흐름에 맞게 좀 바뀐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고 스토킹 범죄도 그만큼 많이 네.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 층간 소음에 대한 네.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법제화 시켜진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많이 진짜 아이러니한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층간 소음의 피해자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는 사람 아직도 많거든. 우리 듭니다. 그 유튜브에도 그 답변 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를 주는 사람, 소음 가해를 네. 주는 거를 입증해서 그 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이기기 어려워. 네. 근데 거꾸로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나 보복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또 쉬워. 아.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네. 위험성이야, 위험성. 아.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어쩌다가 그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거는 당신이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알겠지만 그거를 입증해라라고 하면 절차를 굉장히 거치도록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음. 근데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보복 행위를 한다든가 우퍼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뭔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도 주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접근 금지 가점이 더 잘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피의자야? 그렇죠. 예. 사실 그 우리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도 좀 더 오히려 층간소음을 먼저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원이 좀 전향적인 판결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네. 좋습니다. 그 오늘 참 그 좀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이 많이 알았는데 일단은 층간 소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혹시 이제 층간 소음으로 내가 너무 시끄러우면은 무조건 보복을 하지 말고요. 뭐 이제 우리 이승태 변호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그렇죠. 받는 게 우리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니까 2021년 3월 24일 국회 통과하고 네. 10월 2일부터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을 좀 확인하고 스토킹법을 확인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About me.